안녕하세요. 한약을 요리하는 대장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음경 해면체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의 작용을 강화하여 정맥동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발기를 유지하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또 그런 원리를 가짐으로 전립선 비대증에도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서 매일 먹는 약으로 처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효과에도 만족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또는 처음 복용하는 경우 머리나 눈이 아프거나 어지럽고 또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때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할 듯 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얼굴이 붉어지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마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만 간혹 나타날 수 있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후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발기가 계속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지속 발기의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놔두면 최악의 경우 음경 조직과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으로 평소 혈압이 낮은 사람이나 고혈압약이나 협심증약,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여제를 드시고 있는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어느 날은 심한 저혈압으로 실신하여 쓰러져 위험할 수 있으니 부작용에 대해 꼭 기억해 두시길요. 더불어 처방 받으실 때도 주치의와 평소 몸 상태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여성의 성감 증대를 위해 개발된 여성용 비아그라도 저혈압으로 인한 부작용을 약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심각한 저혈압으로 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복약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는 치명적인 부작용 중에는요, 심근경색이나 심한 부정맥, 뇌졸중이나 심한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종종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두 샤오핑 박사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혈관이 막혔었거나 손상된 환자가 복용했을 때는 오히려 혈전을 형성하여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발기부전 치료제 또한 꼭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고 처방 받으시길요. 꼭이요. 마지막으로 간경화나 신장 기능이 아주 떨어진 경우에도 발기부전 치료제가 몸 안에서 제대로 해독 배설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요. 참, 젊은 사람 중에도 가끔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고 시력이 갑자기 저하되고 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구에서는 음경에 있는 효소를 차단하는 약물의 효과가 망막에 존재하는 효소도 같이 차단하면서 망막 박리나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죠. 청력은 혈관 확장으로 인한 청신경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요. 그 원리가 완전히 해명된 부분은 아니지만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고 갑자기 시야가 또 청력의 이상이 오는 경우에는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을 꼭 알아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갑자기 청력이 소실되거나 시력이 상실되어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2018년 네덜란드 메디컬 센터에서 시작된 비아그라 임상시험이 갑자기 중단된 사건이 있었어요. 임상시험은 네덜란드 11개 병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혈관 확장 작용을 이용해 태아의 성장이 촉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산부들 중 절반에게 비아그라를 복용하게 한 시험이었죠. 나머지 절반 90명 정도에게는 가짜약을 복용하게 하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아그라를 복용한 임산부가 낳은 신생아들이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 고혈압이 생겨 사망하게 되면서 임상시험은 즉시 중지하게 되었어요. 총 11명이 사망하였고 대조군에선 사망아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기에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전혀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심지어 혈관 확장 작용으로 태아에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험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죽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네요. 약사가 약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라고 쓴소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도 나도 정말 안전한 것처럼 부작용은 별거 아니라고 발기부전제를 서로에게 선물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중에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사망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걸 알기에 오늘 저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쓴소리로 또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목소리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보아요. 그럼 마음만 심란하게 해놓고 해결책은 없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발기부전이나 조루증,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오랫동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제일 먼저는 타고난 천품에 맞게, 나이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만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가 첫 번째입니다. 만약 타고난 천품이 약하다면 하체 정력을 주관하는 부신과 생식기에 양기와 정액 생성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만약 대사성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또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은 유연하게 탄력을 돕는 방법으로 혈액이 스스로 말단까지 잘 통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치료하는 것이 세 번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크게 약해진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위축되거나 어느 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상처가 되어 생각과 감정이 위축된 경우도 그 위축된 마음과 심장을 풀어주고 일상에 지친 간과 심장에 활력을 넣어주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절로 회복되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낙담도 실망도 절대 하지 마시길요. 그 낙담과 걱정이 부신과 생식기의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낙담하고 걱정할 시간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운동과 몸에 좋은 해산물, 깊이 있는 숙면을 취하면서 내 몸을 회복시켜 보세요. 어느 날부터는 저절로 다시 회복된 자신을 마주하게 되실 테니까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럭저럭 건강한 편이니 가끔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도 되지요? 라고요.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예전에 돌을 닦는 스님들은 정액을 소모하지 않아 뇌수가 충만해져 득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득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학적으로는 정액과 뇌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액은 자손을 위해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에 정액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스스로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으로 발기를 하고 관계를 맺어 사정을 한다면 부족한데도 억지로 뽑아 쓰고 또 금방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뽑아 쓰는 상태가 되어 결국엔 정액이 약해지고 뇌수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첩이 많아 관계를 자주 하고 사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점차 골수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뇌수가 빠져 중풍이나 치매 같은 뇌질환으로 본부인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발기부전과 조루증은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힘들어 쉬고 싶다는 신호이고 내 마음이 힘들어 못하겠다는 신호이므로 억지로 하지 마시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